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방향성 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군들은 또 이런 가운데서도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들로 좀 구성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과연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이 속을 썩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 1시간 동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다소 좀 밋밋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전장은 좀 조용했고요. 오후장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약간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켠에서 보면은 큰 악재가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오후장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12시 구간 좀 지나가면서 오후장 분위기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 할 특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 종목들별로 상당히 좀 편차가 큽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자동차주도 상당히 좀 잘 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좀 간다 싶은 종목들 이렇게 뉴스들 좀 찾아보면은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에 따라서 또 오늘도 영향을 받는 많은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 오늘도 상한가 부근에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스캘퍼님께서는 이 종목 한 차례 좀 수익을 내셨는데 원래 그래요. 팔고 나서 물론 수익을 봤지만 팔고 나서 더 오르면은 약간 좀 약도 오르고 배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험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내가 판 게 고점이었다, 잘 팔았네 싶으신 사연들도 있으시죠. 게시판에 이런저런 얘기들 올려주시면서 또 1시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려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으로 방송 전후 언제든지 전화해 주셔도 저희가 늘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분을 뽑아서 모든 종목들 꼼꼼하게 비중 조절부터 종목 선택 노하우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포트폴리오 밥상이 상당히 좀 빈약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포트폴리오 신청해 주신 방법 더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쓰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저희 방송 시청도 가능하고요. 시세 그리고 거래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게시판으로도 손쉽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신청하실 때 방송 연결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텐데 이 시간에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 함께 해주실 분들 있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의 포트 요리사입니다. 늘 굉장히 재미난 표현으로 이 포트폴리오, 내 포트를 부탁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맛있게 요리해 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하고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용 부지점장 이렇게 또 두 분이 전화 진단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직까지 양시장의 지수만 놓고 보면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에서 굼뜨게 움직이고 코스닥은 사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좀 밀려납니다. 현재 670선 부근인데요. 요즘 들어서 유독 그동안에 특히나 상반기에 우리가 거의 쳐다도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상승률 상위 종목 이런데 아마 많이 필터링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상반기에 많이 가지 못했던 그런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걸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산업재 소재 쪽 좋았습니다. 조선주들 동반 급등했고 금속주들도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기계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저평가 종목은 아니지만 자동차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서서히 반등을 했다가 어제는 좀 쉬어갔는데 오늘 다시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적 저평가 종목들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섹터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순환매에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고요. 시장에서 좀 얘기 안 나온 쪽, 뭐 통신도 있을 것 같고 보험 쪽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저평가돼 있는데 눌려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내용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온 종목 진단 신청들 좀 정리를 쭉 해볼까요? 오늘 게시판에서도 별아별아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요? 백비둘기님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티누나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굴룩굴룩님, 정월데이트님, 두령님도 오늘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한번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0696번님께서 첫 번째로 루트로닉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 42,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오늘도 좀 밀려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못하죠. 루트로닉도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8,000원 약간은 밑돌고 있습니다. 한 1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손절을 고려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참아보는 게 좋을까요?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루트로닉입니다. 아쉽게도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루트로닉, 저는 루트로닉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42,000원에 비중이 약간 좀 문제긴 한데, 이 42,000원에 담으신 거는 저는 잘한 매매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한 10% 정도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이제 수익권역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이제 시황과 잘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황은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 혹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들한테는 돈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혹은 성장성에 대한 부여를 많이 해줘서 가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지금 가는 시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유동성이 좀 일부 빠져나가는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물량이 선제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떻게 보면 루트로닉이 많이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AM10이라고 하는 이 망막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황반 치료 레이저 장비가 있습니다. 요게 글로벌리하게 팔릴 수 있는 장비인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팔리는 시점이 대략 2016년 혹은 조금 이제 길게 가면 2017년 정도에 어떻게 보면 임상이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기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빠지면서 빠진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종목 장기 투자하시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000원에 잡으셨지만 저는 길게 끌고 나가면 정고점 충분히 다시 뚫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시간 싸움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많이 빠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변한 상황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 5천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55,000원 정도 라인대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면 저는 전고점까지라도 좀 들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가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을 사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김경원 운용역은 긍정적으로 이 종목 좀 저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하시면서 참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티누나이님께서 역사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저희 오늘 토론 주제가 역사적인 저평가 종목군은 이라고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계신 것 같아요. 현지 사정 이런 내용들 저희 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역사적인 고평가 주식도 궁금하네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는데 칠봉이님께서 그런 종목들은 코스닥에 많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고 또 저평가면 포스코를 빼놓을 수가 없나 봐요. 게시판에서는 또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번호가 좋네요. 휴대폰 뒷번호가 7777입니다. 이런 번호는 웃돈 주고도 좀 산다고 하던데 번호가 상당히 좀 좋으세요. 대원화성님께서 이 종목 올려주셨고요. 3,500원 근처의 매수입니다. 3,490원. 지금 대원화성 종목을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40% 비중으로 보여 계십니다. 지금 대원화성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발 쪽 그쪽 업체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최근에 한번 시세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대원화성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들하고 좀 같이 움직였는지 최근에 좀 굼뜨네요. 현재는 3,400원 근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직전 저점 부근에서 크게 좀 멀어지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원 운용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장과 좀 연계를 좀 해본다면 약간 이제 뭐 장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을 좀 생산을 좀 하는 업체인데 자동차용에 보면 이제 카시트라는 것들 있죠. 그리고 카시트랑 이제 합성 피혁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자동차 섹터들의 전반적인 이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 중에 40%가 기아차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로 나가는 카시트를 전반적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반등 나온 이유가 이제 환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은 사실 뭐 벤더 업체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저는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14년도 영업이익 한 141억 원 정도 발표가 좀 됐었고 2015년 예상 실적이 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2016년이죠. 2016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PR이 한 9배 정도 수준 정도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비싼 종목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과 연계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길게 좀 가지고 간다면 전고점 한 4,000원 이상권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TPP 관련해서 뭐 피혁 업체들이 약간 이제 고평가를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TPP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카시트나 백패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면 큰 밸류에이션 할증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적용을 하면 한 4,200원 정도 나오겠네요. 4,2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짧게 끊어서 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지금 루트로닉과 함께 또 대원화성을 짚어드렸는데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분 김경원 운용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역사적인 저평가 종목군들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한 차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은 저평가 종목군들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쭉 이야기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스캘퍼님께서 미국장에서 좀 한 차례 꺾여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 건설 중공업이 요즘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기관이 언제 매도를 할지 하지만 이 부분은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건설하고 중공업 섹터 같이 보시는 게 아니고 땡땡 건설, 땡땡 중공업 하시는 거 보니까 특정 그런 회사를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땡땡에 아마 동일한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힌트가 충분히 되셨나요? 그리고 또 이야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묻어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또 현재 시점에서 이 순환매의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저평가 섹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야기 좀 더 해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밥상 오늘 맛있게 차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주 순환매가 계속 활발합니다. 오늘은 그 바통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보세요? 오늘은 이제 기존의 기아차부터 해서 현대차의 완성차가 7월 20일부터 가장 먼저 저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기 민감주가 좀 좋은 모습을 그리다가 어저께는 이제 금융주, 정권과 은행가 오르면서 하나의 어떤 그거는 끝났죠. 하나의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는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처음 시작했던 이제 그동안 이제 저평가돼서 많이 올라왔던 자동차주라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어떤 업종 전체가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평가 위주의 종목과 그다음에 3, 4분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 내에서 조선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실적 개선되는 종목, 한우종목, 삼성중공업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건설주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특정한 종목이 그나마 나은 종목이 실적이 개선된 종목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대형주 이 섹터 사이에서 한 차례 좀 상승의 흐름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섹터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 섹터 내에서도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네, 그렇죠. 분기 일학을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힌트를 좀 주세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 오늘 제목이 이제 저평가 종목들은 해서 건설주 이렇게 철강주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건설주 철강주가 저평가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평가는 가격만 봤을 때 가격이 역사적 고가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이게 저평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건설주의 주가는 현재 적정 주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는 물론 현대제철이라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마다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PER이라든지 ROE라든지 PBR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 기준은 업황, 내가 속한 종목이 속한 업황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만 그 저평가. 만약에 업황이 둔화가 된다면 현재 저평가는 계속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향후에 실적이 나빠진다면.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보시면 장이 안 좋을 때 그때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PER 5배, 6배, PBR 기준도 1배 이하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실적이 3분기에 좀 안 좋았다. 4분기도 다시 개선되고 그다음에 MS가 상승하고 있죠. 다시 MS가 많이 빠졌다가 그다음 다시 MS가 회복하고 있고 즉 이제 판매가 조금 늘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해소되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적정 주가가 왔으니까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결국은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데 결국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업종별로 조선주는 실적 개선 아직 요원합니다. 그중에서 이번 3분기에 아직 대우조선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더 봐야 되고요. 근데 흑자가 진행되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흑자가 한 300억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조선업 자체가 성장주가 아니죠, 현재는. 그래서 실적이 둔화되고요. 글로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둔화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지금 성장이 오히려 낮춰지고 있죠.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는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안에서 기술적 반등의 매매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를 보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가에서 한 30%니까 잘 못 가죠. 그처럼 이제 최근에 경기 민감주도 또 이 30%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매매하고요. 그중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평가 영역에 좀 속하는 게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 분양된 거, 작년에 분양된 거 내년에 실적 본격화되고요. 올해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분양은 2017년도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건설주는 그나마 현 상태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건설부터 3만 원 초반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림산업도 6만 원 초반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한 올라왔었죠, 한 20%.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를 해서 이익이 나면 계속 좀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점 대비로 얼마가 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실적과 관련해서 뭐 건설 업종을 꼽아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고민되거든요. 요즘에 증권사의 레포트가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서프라이즈 날 거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기대 못 미친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따라서 이런 레포트나 컨센서스를 믿고 지금 일찌감치 선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게 좋을지 시기는 언제가 맞을까요? 상당히 이제 단순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형주의 실적은 미리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년 전의 실적, 1년 후의 실적, 2017년의 실적까지 커버리지로 이제 커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의 실적, 조선주 실적은 3분기, 4분기 실적은 오히려 내년 실적과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것은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가 전체 경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는 좋다는 걸 너무 믿지 마시고 거기서 할인을 좀 해야 된다. 한 20%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올 거로 봤는데 컨센서스 하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니까 이익이 개선된 거죠. 이게 환율 효과죠. 환율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한 7% 정도 내외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은 확대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확대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확대가 반드시 되면서 이익이 확대된 종목은 좀 길게 아무 때나 사서 가셔도 되지만 매출이 줄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단기적인 매매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는 벌써 좀 늦어진 감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조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전체 지수가. 그러면 그때 다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는 다음 주부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사서 하더라도 한 5, 6%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사서 만약에 평가손이 발생하면 손절선을 반드시 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는데도 팁이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를 해야지 이 외형 성장을 좀 해가면서 또 실속도 챙기는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종목들 좀 선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신청해 주신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 매매하시기 좀 어떠세요? 요즘 매매를 잘 안 하고 그만 쉬고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군요. 예, 예. 네, 상반기에는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예. 네. 좀 많이 버렸어요. 네. 보면은요, 제 주변에도 상반기에 좋았다 하시던 분들은 요즘 들어서 좀 힘들어 하시고 상반기에 울상 지으셨던 분들이 요즘에 좋더라고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어떤 종목들 몇 퍼센트 얼마에 사셨어요? 예, 예. 쇼박사 네. 8,930원에 25%. 네. 아스타 네. 11,500원에 25%예. 네. 키스타 네. 3,450원에 25%. 네. 손오공 6,820원에 25%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식으로 꽉 채워 놓으셨는데 예, 대체로 종목 딱 고르시고 나서 4분의 1씩 이렇게 좀 사 모으신 것 같아요. 종목은 보통 어떻게 고르세요? 네, 방송도 보고 네. 차트 보고. 차트는 보통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위쪽에서 좀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그날 제 생각대로요. 네, 그날요. 굉장히 좀 유쾌하게 네. 지금 유쾌하게 매매를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스트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이 좀 살리고 있어요. 아스트 이게 산지가 오래돼갖고 네. 3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제가 그때 병원에 뭐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몸 팔고 그만 그만 장기로 놔두자 네. 하니 오늘 보면 뭐 26,000원까지 내리핀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 대비로는 100% 넘게 내고 계신데요, 뭐. 그래서 지금 억울해 죽겠으면 가슴이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너무 수도 많이 있을 것 내렸어. 같아요. 네. 지금 쇼박스나 손오공은 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뭐 괜찮다 하니까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가도 괜찮은지 이래서 네. 오늘 상담한 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은 손실이고요. 두 종목 수익 좀 보고 계신데 저희가 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네네.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 꽉 채워 놓으셨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직전 고점에서 못 팔면 또 배가 아픕니다. 이래저래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포트였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밥상인 것 같으세요? 네, 반찬수는 많지만 네.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밥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수가 많다는 것은 업종이 같아요. 아스트 빼고 기계업종 빼고 나머지 엔터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주니까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반찬을 뭐 여러 개 고기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맛있는 거 한 개 먹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네.
결국은 이 밥상을 보면 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은 편식하는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편식도 잘하면 아주 그쵸, 좋죠. 네. 맛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아쉬운 잘 하셨어요. 수익률을 제가 이 전체 포트를 보면 이제 편식을 했지만 그나마 건강을 잃지 않고 영양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편식을 해도 영양가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하셨어요. 개인 투자자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아스트가 150% 수익률 이렇게 한 3배 정도 갔다 내려왔지만 150%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37,000 가서 어떤 이유로 못 파신 거 있지만 물론 이제 그때도 팔 생각이 별로 없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장기로 갖고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업종이라든지 실적도 개선되고 본격 개선되고 있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작년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작년 정도 사셔서 쭉 갖고 왔으니까 바닥에서 시작할 때 사서 계속 갖고 있으니까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는 건 좋게 잘하고 계신다. 대신에 종목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하나로 좀 줄이자. 이제 같은 업종은 한 개씩 가라는 얘기죠. 업종을 조금 다르게 세 종목 가면 기계주 한 종목, 대형주 한 종목 뭐 이런 식 간다든지 네. 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종목이 좀 많다라는 점에서 편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럼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쇼박스는 9,000원 정도에서 사셨는데요. 현재는 7,300원권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어떤 음식이 될까요? 쇼박스는 제가 여기 아이스크림이네요. 디저트. 아이스크림에 놔주셨어요. 끝난 주식이다. 벌써 아이고, 디저트 네. 먹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까 다시 이제 밥상을 이제 시간이 나주시지 않으면 그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끝난 주식이라는 그 의미로 쇼박스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놓겠습니다. 끝났다. 단기 시세는 일단 끝났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주신 이유는요? 단기, 장기, 중기로 시세가 끝난 거죠. 주봉이 벌써 무너졌고요. 박스가 하단에서 네. 또 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 회사가 국내 3위 영화 투자 배급사인데 연간 한 10편 내외를 제작을 합니다. 유통을 하는데 라인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편을 성공하면 주로 한 편 정도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요. 이제 한 1,000만 명 관객 이상 나오면. 그래서 올해도 물론 암살이라든지 이런 게 3분기 있다고 해서 1,270만 명 들었고 그 다음에 사도도 현재 한 600만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몇 편에 10편 정도 라인업에서 한 2편 정도 성공하면 충분히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중국 하이브라더스 이제 합작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죠? 영화 합작 진행 중인데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보여요. 암살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도 좋고요. 그럼 내년에 또 새로운 영화가 들어가서 히트 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상반이 다 반영이 되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여기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가져간다면 본전 이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 제약주 같은 것도 50배, 100배 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것처럼 50배 이상을 갔다는 것은 반드시 1년, 2년 뒤에 실적이 다 반영이 됐다 주가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다 반영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좋다고 지금 계속 이제 가져가는 것보다는 목표가 반등할 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많이 빠지면 재매수한다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한 7,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좀 파셔서 다시 재매수를 나중에 한 6,000원 이하 가면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50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적정 PER도 한 30배 정도는 적정 PER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30배 정도로 이렇게 중소형주가 실적이 성장하고 올해 보면 매출액이 작년 대비 한 60% 이상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퍼센트 따질 수 없도록 한 100억 정도 이상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또 물론 내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내년 실적까지 비교하더라도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는 월봉을 보시면 쇼박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기적으로 기다린다면
25% 비중이기 때문에 다른 거 이익 실현해서 밑에 만약 6천 이하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들고 와도 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미디어 관련주는 영화 한두 편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 확률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의 등락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지금 좀 상반기에 상당히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로 손오공입니다. 터닝메카드. 남자 아이 키우시는 집에는 하나씩은 다 있다는 이 장난감. 이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엔 좀 조용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네, 손오공은 파스타 넣습니다. 파스타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파스타인데요. 네. 그래서 파스타는 근데 이게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시세가 좀 낮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도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뭐 조금 한 10% 정도, 10% 좀 초반에 손실이지만 시세가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연말 정도 보면 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수혜를 받으니까 그때 정도 한 11월 하순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도고요. 이 회사 어린이 캐릭터 왕구인데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그런 캐릭터 왕구를 팔아서 하는 요 매출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의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터닝 메카드라는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이렇게 왕구들, 캐릭터 왕구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히트 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또 시즌2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기존 거도 이제 잘 나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457억 나왔는데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 41억이 나와서 많이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한 11월 정도에 반등하지 않을까 실적이 나올 때쯤 돼서 그래서 11월 달 정도 돼서 연말까지 아마 7,5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가 들고 와도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세가 약하다면 목표가 먼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보고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400원입니다. 네. 손오공이요. 지난 2분기에 사실 하도 매스컴에서 터닝메카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좀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이 좋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 차례 크게 좀 빠졌었잖아요. 네. 3분기 실적 괜찮을까요? 네, 3분기 실적 괜찮을 거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올해는 실제 안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터닝메카드 방송에서 계속 히트 치고 있고 그다음 기존에 이제 로봇 관련 매출도 잘 나오고 있죠, 전체. 그래서 헬로 로봇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계속. 그래서 적정 주가를 봤을 때 이 목표가를 제가 7,500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적정 주가가 7,500원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연말까지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더 추가 하락하더라도 손절선이 5,400원이니까 그 정도는 지키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 7,500원 정도에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또 이 종목만 약간의 성격이 좀 달라요. 아스트 살펴볼 텐데요. 올 연초에 일찌감치 잘 매수를 하셔서 현재 100% 이상의 큰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못 팔아서 약간의 아쉬움을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메인 아스트는 메뉴? 제가 혹은 와인이요? 와인에 넣겠습니다. 이제는 축배를 들고 팔아서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기분 좋게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이익 실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느꼈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표현이 참 맛있어요. 굉장히 좀 이 식탁을 차리는데 적절한 비율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스트 메인 메뉴에 놔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와인의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네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한번 사서 막 150% 막 3배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 3배 정도 내신 분들은 2~3배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나중에 또 몇 년 뒤엔 또 2~3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한테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을 4개 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아스트처럼 쌀 때 시작해서 시장이 업황이 성장하고 실적도 좋아진 종목은 거기다 계속 사가지고 집중하셔서 100%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났을 때 계속 만약에 11,500원 정도 샀기 때문에 월봉으로 두째 월에 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단계에서
처음에 올랐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 많이 올랐더 보죠. 하지만 성장하는 업종이고 그 다음 실적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 다른 주식을 사지 않고 계속 샀더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발생이 되죠. 한 2년 정도 들고 와서 이렇게 한 150% 하시면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런 투자를 좀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보면 성장주를 잘 찾아요. 그런데 쇼박스라는 손목은 보면 월봉으로 보면 고가에 사십니다. 샀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아스트처럼 월봉이 바닥에서 시작할 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스트는 보면 현재 이 업종은 항공기 부품 업체도 보잉사도 들어가고 부품인데 이쪽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이 기계 부품 쪽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성장하는 최대 수혜주가 부품주, 소형 부품 아스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서 이제 좀 더 소형사지만 그렇더라도 성장하는. 그래서 주가가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 개선된 거죠. 실적이 본격 개선 첫 해년도에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때.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목표가가 제가 보기에 한 3만 4, 5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거든요. 한 3배 정도 1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목표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그 목표가를 추가 돌파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EPS를 보니까 한 700원 정도 되고요. 700원이면 올해 현재는 고평가지만 내년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보게 된 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1,300원이거든요. 그러면 36,000원이면 30배죠, 그죠? 그래서 적정 주가 같다는 얘기죠.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적정 주가 이상을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 28,500원, 아침에 27,000원대였었는데요. 지금 좀 더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 항공주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부품죠. 그래서 반등하면 좀 비중을 줄인다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였다가 나중에 나머지 또 올라가면 그때 나머지 파시고 해서 일단 다 팔고 이익 실현하고 또다시 이런 종목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스트 오늘 좀 낙폭이 깊습니다. 네. 7% 정도 하락하고요. 특히나 비슷한 섹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요즘에 잡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업 불확실성, 오늘도 뭐 부당이득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장이 이렇게 밀리면은 아스트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항공우주가 9만 원대에서 빠지게 급락하기 시작. 그날 아스트도 같이 파셨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목표 주가가 3배 정도 갔을 때는 다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런데 실적이 과도하게 2년 뒤에 실적이 반영된 상태에서 만약에 5배 정도 갈 수 있다면 돌고 있어도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2년 뒤 예상 실적으로서 5배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고평가이기 때문에 5배. 그래서 3배 갔다가 이렇게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중을 반드시 좀 줄이라. 이렇게 절반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28,500원 이상 가면 그때 또 절반 나머지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리스크 관리는? 네. 손절가 25,000원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좀 깊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셔도 조금 더 이 매수 기회가 나중에라도 좀 올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키스트입니다. 이 종목도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좀 네, 식탁을 구성해 볼까요? 일단 뭐 넣겠습니다. 네, 뭔가 좀 식탁이 다른 날에 비해서 꽉 차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엔터 주죠, 그죠? 네. 이제 배우 매니지먼트 주로 하고 드라마도 앞으로 제작 뭐 좀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뭐 이제 김수현 씨 그리고 손현주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엄태웅 씨하고 요즘 배우를 많이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는 생각보다 라인업을 많이 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한 8%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 캐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엔터주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가서 계속 안착을 못하고 또 다시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향후에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지난번에 다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요. 소우닷컴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기스트 해가지고 그다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2017년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는 벌써 반영됐기 때문에 새로 생각보다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근데 올해 실적도 뭐 개선되고 있지만 내년에 예상 EPS가 100원이에요. 100원이라서
이제 PBR 기준 5.7배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워낙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엔터주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엔터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상승을 하고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수익 중이 아니라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지, 현재는 이익 중이라서 그냥 갖고 있다가 한 목표가 한 5,000원 정도까지 갈 때 들고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가는 싼 단가이기 때문에 3,500원 정도는 괜찮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사서 여기서 계속 좀 들고 있다가 가도 돼. 만약 주가가 3,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500원 본인이 사신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키이스트는 게다가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좀 이슈도 네. 있잖아요. 판다콜의 뭐 지분을 산들인다든가, 아니면 김수현 씨의 영화에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프리미엄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보는 건 그래서 어떨까요? 지난해 주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일까 말까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익 실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가 5,000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3,500원 사신 단가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네 종목으로 밥상을 좀 차려봤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편식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포트였는데요. 아쉬움을 조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요? 생각보다 잘하시는 투자자인데요. 네. 물론 이제 두 종목 이익이고 두 종목은 손실이지만 한 종목 이익에 한 150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그것을 장점을, 본인이 가장 잘하는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시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포트로 좀 구성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항상 위에 따라잡으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서 그렇습니다. 아스트를 쌀 때 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살 때는 월봉을 보시고, 월봉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사가지고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수익이 아주 크게 난다. 그래서 월봉을 꼭 상승 초입 단계에서 월봉을 보시고 사시는 습관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한 종목을 매도하게 되면 대형주 정도를 하나 좀 사면 좋지 않을까. 너무 소형주만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한 것도 이익도 지켜가면서, 그래서 한 50% 비중은 대형주로 좀 가자. 그리고 50%는 소형주로 장기 투자를 하시고요. 그래서 50% 대형주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수준 모멘텀이 400개 많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정도 22,000원 내외 정도 오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포트폴리오 밥상 꾸려봤는데요. 다시금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처음으로 좀 담고 계신 종목이 쇼박스입니다. 이 종목 매도 의견 나왔고요. 7,5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7,000원 나왔습니다. 약간 좀 마음을 비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손오공도 보겠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7,5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5,400원 나왔습니다. 아스트입니다. 이 종목이 효자입니다. 지금도 수익을 100% 이상, 150%가량 크게 보고 계신데 이제는 슬슬 수익 시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고점에 대한 미련은 접어두시고요. 28,500원에서 정리 의견,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이스트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 라인 3,500원 제시됐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동안에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접수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요, 마산47님께서 증권통해에다가 또 종목 진단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산하니까 또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아구찜이 생각이 나네요. 네, SD 시스템. 지금 이 종목을요, 만원의 비중 50% 딱 담아주셨는데, 비중이 절반 정도 되는데 손실이 크셔가지고 더욱더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진단받으러 저희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볼 거예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용입니다. 네,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권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SD 시스템 하면은 이제 우리 하이패스 단말기, 지능형 교통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유지 보수도 하고요. 결국은 SI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요, 별다른 큰 움직임들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면 600억대 매출, 근데 작년에는 500억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크게 늘어나거나 개선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뭐 꾸준히 현상 유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탄탄하고 주식의 가치도 자산가치 대비는 뭐 그렇게 지금 저평가돼 있는 이런 국면이지만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성장의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란 게 성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SDA 시스템에서는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하이패스 단말기 뭐 요 정도 요 구간에서의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주가의 그 가치가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고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상향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올해 역시 뭐 큰 폭의 이익이 개선되거나 성장을 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5,500원, 7,500원 이 박스권 구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시스템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소 좀 시세를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니까 6439번님의 DHP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11,5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 약간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9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분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극복해 볼까요? 정 부지점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만되죠. 우리 안가용 인공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런 안가용 제재는 앞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에 노출이 많이 될 텐데요. 그 중에 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그 눈에 대한 눈의 피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HP 코리아 역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은 바이오 업종 전반하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DHP 코리아 역시 이런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한 2년여 동안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4,000원권에서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한 몇 배죠? 한 4배 이상을 상승을 했던 2년간 이런 시세를 나왔고 그 뒤에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조정에 따라서 같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주가의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 상반기와 같은 강세장을 펼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국면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이고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하겠는데요. 9,000원은 이번 9월 달에 기록했던 전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또 짧게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DHP 코리아 짚어봤습니다. 게시판에는 이제 또 심심타파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칠봉이님이 오랜만에 이번 주 들어서 다시 게시판 컴백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단풍 절정식이 제가 심심타파 시간에 다뤄드렸는데 이 내용 오늘 주제인 줄 알고 좀 올려주셨고요. 또 이런저런 의견들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합니다. 오늘은 게시판에 주제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제가 너무 뻔한 주제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약간은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노벨상 수상자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증권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내용 찾아보러 심심타파 넘어가 보시죠. 네,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약간은 좀 생소하긴 했습니다. 바로 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 상 올해 수상자로 좀 뽑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실은 이 국내에서는 위대한 탈출이라는 저서 한 권이 좀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이론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압축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주요한 업적이라든지 좀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이 건강과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좀 연구하는 그런 교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의 이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요. 보통은 빈민국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진국 쪽에서 많은 원조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이런 원조를 받고 경제가 성장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인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은요. 이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가 점차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원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도와줘야지 일시적으로 원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자생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론인데요. 올해는 이 노벨 경제학상이 디턴 교수의 차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하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한 교수가 있는데요.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현재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비슷한 이론으로 현재 양쪽에서 좀 팽팽한 이론의 줄다리기가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소득이 늘면은 수명도 늘어난다라는 그런 연구도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좀 보면은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상에서는 행복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수익을 내고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이 재산이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표를 보면서 여러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오늘 심심타파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올해의 수상자 디턴 교수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667번님이 채택이 됐습니다. 종목 S넷이고요.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9,350원에 비중이 보니까 45%. 오늘은 좀 비중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S넷 아직 9,00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 좋지는 못하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볼까요? 부지점장님. 네, S넷 한다고 하면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나 이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사업을 하고요. 네트워크 통합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업체가 이제 삼성과 사물인터넷을 공동 수행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테마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그 사물인터넷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고평가 국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제 성장성을 너무 크게 시장에서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 사물 인터넷 쪽은 워낙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국면이 그러니까 성장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10,000원에서 15,000원 수준은 다시 한번 또 트라이 할 수도 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7,500원이 이번 그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강한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500원을 이탈하는 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바다건설에서도 함께해 주신 티는아이님 그리고 안토니오님하고 오필승님의 종목 진단 신청을 오늘 약간 늦으셔서 저희가 못 봐드렸네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오세요.